네, 오늘 강제구인 시도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지금 구속영장 심사에 지금 소환에 불응하고 있어서 불가피하게 강제구인에 나서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미리 인지한 건 아닌데 약간 지금 숨바꼭질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그 사실을 알고 병원까지 찾아가는 것은 여러 가지 인권 차원에서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구치소에서 구인을 위해서 기다렸습니다. 저희들은 일정 정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수사진이 밤 9시까지 그 구인을 위해서 기다렸고 그다음에 또 그 시간 이후에 우리 구치소에 도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오전에 공수처장, 오동훈 공수처장 출근하면서 여러 가지 질문 받고 설명을 좀 내놨어요. 그래서 공수처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뭔가를 관철시키는 게 별로 없어요. 앞서서도 뉴스와이드 시작하면 속보 전해드렸잖아요. 압수수색 불발. 처음이 아니에요. 이거 몇 차례 됩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 불발. 현장 조사도 관철 안 됨. 다 불발입니다, 지금요. 자, 상황이 이런데요. 우선 뉴스와이드 방송 전에 좀 알려진 얘기가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돼 있는데요. 지금 구치소 안에서 성경책 얘기가 좀 있습니다. 화면 좀 보겠습니다. 구치소에서 성경을 읽는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돼 있죠. 지금 김진홍 목사가 밝힌 내용이에요. 본인이 이런 내용을 좀 설명을 내놨는데 윤석열 대통령 비서관이 대통령이 옥중에서 성경을 읽길 원한다면서 성경책을 넣어달라고 부탁을 했다. 그래서 정성을 기울여서 그 책에다가 사인을 하고 성경 한 구절을 적어서 보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세 분 나와 계신데요. 우선 김철영 경일대 특임교수 나오셨고요. 그리고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그리고 안지성 변호사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우선 김철영 교수님. 지금 구치소 안에서 이제 구금 상태인데 성경 읽기를 원하는 윤석열 대통령. 왜일까요? 하필 성경. 이거 어떤 의미일까요? 정말 순수한 신앙적 차원에서 아마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원래 기독교 신자셨나요? 가끔씩 여의도 순복음에 가셔서 기독교 행사에 참석하신 적은 여러 번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순수한 이제 신앙적 차원에서 보면 아마 우리 좁은 구치소 방에서 아마 성경책을 읽으면서 소위 성경책에 나오는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의 뜻대로 따르겠나이다.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조금 정치적 해석을 곁들이면 저는 이제 무당 프레임과의 이제 단절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었거든요. 기억하시죠? 건진법사, 천공, 명태균 게이트. 약간 다 공통점은 약간 무속이 연상되는 무속이 상황이었죠. 연상되고 정권 초기부터 관저 이전할 때부터 그때 천공이라는 분이 등장하고 여기에 무당이다. 미신이다, 주술적이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사실은 계엄 사태와 관련된 전직 정보사령관 역시 또 무속 맞습니다. 이런 논란에 또 휩싸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제 개신교에 대해서 어떤 개신교적으로 돌아가게 되면 기독교적인 세계관에서는 이 무당의 자리에 할 데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무당과의 완전한 단절, 특히 야당에서 그동안 계속적으로 제기해왔던 무당 어떤 프레임과의 어떤 완전한 이제 단절을 의미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다만 이제 김진홍 목사한테 저걸 원했던 건 비서관을 통해서 부탁을 했다 이렇게 나오네요. 저건 좀 의외라고 보는 게 왜냐하면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은 여의도 순복음을 계속 여러 차례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담임 목사이신 이용훈 목사님한테 저런 거 부탁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김진홍 목사한테 했다는 거는 조금 두 분이 그동안 걸어왔던 어떤 정치적 궤적을 보면 약간의 공통점이 있어요. 뭡니까? 그러니까 김진홍 목사 같은 경우에도 보수에서는 상당히 좀 진보적인 분이었거든요. 보수에서 진보적인.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굉장히 운동권 출신 인사들하고 굉장히 가깝게 지냈는데 어느 순간 그 운동권의 어떤 종북성, 그다음 주사파적인 어떤 종북 그런 부분 때문에 거기 이제 환멸을 느끼고 뉴라이트를 만들게 되거든요. 그때 보면 이재호 전 의원, 김문수 장관하고 교류하면서 새로운 이제 부분을 하게 됐는데 아마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도 보면은 문재인 정부에서 어쨌든 검찰총장을 하고 지금은 거기서 아닌 보수 정당의 어떤 대선 주자가 돼서 이제 보수 정당을 하나 대표하는 대통령이 된 만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그게 있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결국은 아마 이번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과정에서도 반국가 세력
뭐 이 국가 전복 세력 이런 부분을 얘기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김진원 목사도 여전히 종북 정당 또는 주사파 이런 부분을 얘기해 왔기 때문에 예.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공통점이 있지는 않았을까. 그것 때문에 아마 김진원 목사에게 성경책을 조금 정중하게 부탁한 게 아닐까. 이렇게는 조금 뭐 판단됩니다. 뭐 설명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만 김철영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의미가 지금 이 성경책을 부탁했다는 거에 깔려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요. 이런 상황에서 방금 전에 봤던 이 화면, 그림 다시 한번 불러올까요? 성경책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그 아래쪽에 또 내용이 있어요. 지금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일정이거든요. 어제 서울구치소에서 나와서 헌법재판소 3차 변론에 출석했죠. 그래서 여기서 1시간 한 40분 정도 시간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많은 분들은 바로 구치소로 가는가 했는데 그게 아니었거든요. 안과 진료를 위해 국군 서울지구병원으로 갔다. 이렇게 알려졌어요. 병원행이었어요. 그리고 다시 그러니까 저녁이나 밤 9시쯤에 서울구치소로 복귀했어요. 이런 일정이 어제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요. 요거를 시청자 여러분께서 잘 보시고요.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공수처 관련돼 있습니다. 공수처 제목이 이렇죠. 이딴 강제구인 불발의 조사 난항입니다. 그제, 어제, 오늘까지 3차례 강제구인 시도했는데 다 불발됐습니다. 특히 어제는요. 방금 전에 윤석열 대통령 병원 갔다 왔다 그랬죠. 어제는 윤석열 대통령 병원으로 가는 것조차 파악이 사전에 안 됐다 그러죠. 구치소에 가서야 아마 알았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치소 대기하다가 결국은 철수했어요. 뭐 강제구이나 뭐 현장조사 이런 거 다 못하고요. 그리고 어제 공문을 구치소에 보냈답니다. 구치소 내 조사실을 설치해달라. 이건 현장 조사를 하겠다는 의도겠죠. 그래서 뭐 조사실 설치됐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이렇게 요청했는데 결국은 오늘도 뭐 강제구인도 안 됐고요. 현장 조사도 안 된 상태로 그냥 지나갔습니다. 강성필 부위원장? 네. 어떻게 보면 공수처 연일 빈손 수사입니다. 지금 상황이. 한 번은 그렇다 쳐도요. 이게 벌써 강제구인 불발이 3번째입니다. 그리고 게다가 오늘은 대통령실하고 관저 압수수색도 역시 또 불발됐어요. 이렇게 되면은 공수처의 능력에 대한 의문이 든다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로 사실 우리가 이 문명사회 법치국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수사에 불응을 했고 그러니까 그나마 협의라도 나섰으면 괜찮았는데 아예 불응을 한 겁니다. 무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체포영장이 나왔고 또 체포영장 뒤에 구속영장까지 나왔잖아요. 여기까지는 공수처와 경찰의 어떤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 구속하는 행동에 저는 명백히 정당했다고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대통령이 구속까지 돼버렸으면 이쯤에서는 수사의 실효성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국민 여론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어차피 수사기관에 불응하고 묵비권 행사하실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것을 빨리 검찰에 이첩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이제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도 계속해서 수사기관에 대해서 불법 이런 얘기만 하지 마시고 이제 충분히 그렇게 불법이다 정당성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셨으니까 이제는 조금 절차에 좀 협의하는 모습. 그러니까 그 협의라는 것이 굳이 공수처까지 가지 않고 이 구치소 내에도 조사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치소에 있는 재소자들도 추가건이 뜨게 되면 수사기관에서 와가지고 경찰이나 검찰에서 방문 조사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이런 좀 과정으로 좀 합의를 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사실 이 구치소에 입소를 하게 되면 모든 재소자들이 이 건강 검진을 받습니다. 치아 검사, 혈액 검사, 소변 검사, 간단한 엑스레이 그리고 본인의 지병이 있으면 또 외부 병원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의 특혜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대통령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구치소의 의무진이 열악하니까 예우 차원에서 저는 이제 밖에 있는 병원을 간 것이고 또 약을 받을 때는 본인에게 진료를 한번 받은 경력이 있는 의사에게만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사실 공수처에서 검사, 변호사, 판사 이런 분들이 저는 기본적으로 좀 파악을 하고 계셨어야 되는데 그러게요. 그거를 사전에 몰랐다. 이런 실무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면이 있다. 이런 것 때문에 공수처에 대한 능력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부정적인 시선을 바라보는 것이거든요. 근데 저는 공수처 마음도 이해해요. 아니, 자기들을 자꾸 불법이라고 해버리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여기서 물러서면 정말 불법인 것을 인정하는 그런 입장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격도로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쯤에서는 이제 협의하고 이 비상계엄 이후의 일을 조금 우리 사회가 하나씩 마무리하는 모습을 예. 보여야지 이렇게 계속 벌리는 것은 저는 좀 적절하지 않다 그렇게 봅니다. 안희성 변호사, 지금 공수처는 어떻게 하든 조사를 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이고 있어요. 오늘도 공수처에 그런 의지 보였는데 결국 또 불발이에요.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의 공수처 출석 거부, 조사 거부에 대응할 수 있는 게 강제 구인 말고는 없는 겁니까? 방법이 없는 겁니까 지금? 예,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강제 구인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강제 구인마저도 사실은 어떤 법령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예. 오래전에 판례입니다. 한 10여 년 전에 판례로 기억을 하는데 예. 그 뭐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어떤 대법원 판례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해서 이제 구인해서 조사를 받게 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가 나온 적이 있는데 사실 그와 같은 대법원 판례 취지가 현재도 유효한지는 뭐 여러 차례 좀 검증이 될 필요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구인 자체가 좀 적법하냐 여부도 계속 문제가 남는 상황에서 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은 수사권이 없다라는 취지로 지금 주장을 하고 그 있고 주장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루어진 모든 수사가 다 위법 수사고 그에 인해서 체증된 모든 증거가 위법 수집 증거다라는 논리를 결국에는 재판에 가서도 필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더 이상 이러한 절차상의 하자라든가 이런 빌미를 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진술거부권이라고 하는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 따라서 앞으로 뭐 어떤 방식의 수사가 이루어진다 한들 설사가사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해서 강제 구인을 통해서 수사가 이루어진다 한들 여전하게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뭐 그때 이제 나올 수 있는 것은 사실 그거거든요. 그 강제 구인이 과연 합법인가, 예. 위법하지 않았는가 또 이런 지적은 또 불가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슈를 만들 것이 아니라 아까 의원께서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빨리 기소권 있는 검찰한테 빨리 사건을 넘기고 공수처는 이쯤에서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내봅니다. 자, 오늘도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공수처 조사 이거 받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좀 꺼내놨거든요. 자, 이와 관련된 목소리가 좀 있거든요. 들어보겠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집행이 됐습니다. 그럼 구금 장소가 서울 구치소인 것이고 모든 권한은 구치소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수처에서 함부로 거기에 와서 인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제대로 집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법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보겠지만 현재와 같은 상태로는 진행이 어렵다고 봅니다. 검찰로 송치되면 이첩되면 그때 또 상황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신호 교수님. 검찰로 사건이 이첩이 되면 넘어가면 그때 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다는데 만약 가정해 보겠습니다. 공수처가 지금 이런 상태로 조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판단을 해서 검찰에 빨리 사건을 넘겼습니다. 그럼 검찰이 그걸 받아보죠. 검찰은 요 기소권을 갖고 있으니까요. 윤석열 대통령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면 검찰 조사에는 응할까요? 그럼요. 제가 볼 때는 주요 혐의에 대해서는 예.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소명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검찰에서 기소 권한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지금 뭐 김용현 전 장관이나 아니면 여러 우리 계엄군의 지휘부들이 얘기했던 증언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예. 어제 또 헌재에서도 얘기를 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뭐 반대 진술을 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특히 그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검찰 출신이잖아요. 예.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본인이 검찰 출신인데 검찰에 가서 계속적으로 비협조직으로 수사로 뭐 비협조적으로 간다? 이거는 사실은 조금 생각이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공수처에서 계속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을 하고 여러 가지 할 게 아니고 빨리 검찰에 넘기는 것이 그나마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지금 공수처에서 계속 이렇게 대통령에 대해서 강제 구인을 시도하고 이런 것들은 결국 굉장히 다분히 감정적으로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보면 당선인 시절부터 공수처는 굉장히 실력 없는 검사들이 간다. 이런 평가를 하면서 굉장히 이 공수처를 약간 무시하고 이전부터 공수처에 대해서 그다지 좋은 평가를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까? 못 받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수처는 이번 기회에 그냥 이 부분에서 조금 뭐 모욕 주고 망신 주게 하려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공수처가 그동안 보면 검찰, 경찰, 공수처 중에서 가장 수사를 못하는 미운 오리 취급을 받았거든요. 이번에도 보면 공수처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아무것도 한 게 없고 예. 경찰로부터 입받은 자료, 예. 검찰로부터 입적받은 자료 그걸 가지고 체포영장,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예. 만약에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서라도 하나 못 받으면
정말 공수처는 너무너무 무능하다. 첫날만 체포 당일 첫날만 조사를 했는데 묵비권 행사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기 때문에 대면 조서라도 사실은 국을 애원하다시피 해서 받아야 될 그런 형편이거든요. 거기다가 저는 공수처가 정말 나쁜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어제 탄핵 변론이 있었습니다. 예. 내일 또 있습니다. 예. 그러면 어제하고 그 전날하고 오늘 같은 경우는 강제 구인을 해버리면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헌재 직접 출석해서 변호를 하려고 하는데 준비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일 지금 그 네 번째 헌재 변론에 나가야 되는데 오늘 지금 그 구치소에서 변호사들과 현재 탄핵 변론을 대한 준비를 해야 될 그 시간에 예. 공수처가 검사하고 수사관을 보내서 강제 구인을 해버리겠다고 하면 그 헌재 변론 준비를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여러 가지 탄핵 변론을 준비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적어도 내일 4차 변론이 끝난 이후에 예. 강제 구인을 하든 방문 조사를 하는 것이 맞다. 지금은 20일 어제 그리고 내일 이 탄핵 변론이 굉장히 집중해야 될 타이밍에 공수처가 지금 강제 구인을 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나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구치소에 구금돼 있는데 여러 가지 좀 제안을 받고 있어요. 뭐 접견 그리고 서신에 대한 제안도 있는데 과거의 전직 대통령도 좀 비교 좀 해볼까요? 이런 얘기가 오늘도 꽤 많이 나왔습니다. 요 내용인데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맨 위에 있죠? 접견은 변호인 외에는 금지된 겁니다. 그럼 여기는 가족들도 전 접견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서신을 주고받는 것도 금지가 돼 있어요. 근데 과거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도 역시 수감이 돼 있는 상태에 있었잖아요.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접견은 그냥 허용. 그리고 서신은 최순실, 그러니까 이제 이름이 바뀌기 전이죠. 지금은 최서원 씨 외에는 허용. 이렇게 됐죠.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상은 이상득 외에는 허용. 그리고 서신은 금지. 이렇게 돼 있는데 안희정 변호사? 접견과 저 서신에 제한을 두는 조치는 기준이 있습니까? 저거는? 특별한 기준이 있다기보다는 예. 이제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기관에서 이제 뭐 외부에 있는 공범과 어떤 진술을 맞출 우려가 있다라든가 아니면 지금 기존에 진행된 수사 정보가 어떤 서신이나 접견을 통해서 외부로 좀 빠져나갈 유출될 위험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런 식으로 접견이나 서신 제한 조치를 내립니다. 사실 이렇게 일괄적으로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 케이스와 마찬가지로 뭐랄까 서신에 대해서 일체적으로 금지하고 또 이제 접견에 대해서도 변호인 외를 다 금지한다. 사실 이 정도 간도 높은 조치는 잘 취해지는 조치는 아닙니다. 그렇군. 요거는 제가 민주당 소속이신 강수필 부위원장의 질문 좀 드릴게요. 특히 이 서신 부분은 어차피 구치소에 있어서 밖에서 들어오거나 그 구치소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서신은 어차피 구치소 당국을 거쳐서 간다. 네. 내용이 파괴된다. 네. 근데도 왜 서신을 이렇게까지 금지하냐 이런 또 지적도 있던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첫 번째로는 현직 대통령의 위력이 그렇게 센 겁니다.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지금 뭐 정진석 비서실장에게 서신을 보내는데 사실 이 서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뉘앙스라든지 질문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 자체가 어떤 지시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이것이 한 단계 더 나아가게 되면 지금 구속되어 있는 피의자들의 변호인들과의 어떤 접촉의 시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수사기관으로서는 모든 증거인멸의 가능성을 열어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들과의 비교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 전직 대통령들의 어떤 범죄 혐의는 그야말로 한 부분과 한 일정 부분이었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이 비상계엄으로 인한 불법 비상계엄으로 인한 내란죄와 관련해서 전 국민을 위태롭게 할 수 있었던 큰 중범죄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의 두 번째 이유인데 두 번째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이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공수처를 향해서 불법이라고 하니까 수사기관도 사실 화가 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나도 합법적인 이런 절차 내에서 최대한의 내가 어떤 우리의 권한을 사용하겠다. 그리고 제가 어떤 법률가한테 물어보니까 이것도 일종의 심리적인 붕괴를 시켜가지고 수사에 압박을 통해서 수사에서 어떤 원활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기법 중에 하나라고도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이것도 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해 보이네요. 지금 왜 이런 조치까지. 굉장히 강한 조치거든요. 그리고 전직 대통령 당시 상황과 비교해 보면 그거보다 강도가 좀 세거든요.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